우리가 무심코 감자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의 신경세포는 감자와 함께 먹은 이 음식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 뇌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감자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통증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감자와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명확하게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데일리 건강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데일리 건강을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감자튀김입니다. 감자와 함께 먹는 것이 아닌 감자를 조리할 때 감자를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요리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튀김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음식보다도 특히 감자는 고온의 기름에 튀겨서 먹는 방식은 치매와 암을 촉진시킬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감자는 수분을 제외하고 식이섬유를 포함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주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튀기거나 굽는 고온 조리 방식으로 요리하게 되면 당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생성됩니다. 이 당독소는 노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혈관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이 막히는 현상을 더욱 과중하게 되는 것이죠. 당독소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하면서 만성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당독소를 촉진시키는 감자튀김과 같은 음식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감자 수제비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수제비 생각이 참 많이 나실 텐데요. 추운 겨울에도 몸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수제비 중에서도 감자 수제비는 정말 꼭 피해야 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 수제비는 말 그대로 감자와 밀가루 음식이 혼합된 요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혈당 수치를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에 올려주는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감자 수제비를 먹게 되면 감자의 전분과 밀가루가 만나서 고혈당을 일으키고 이 고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에 걸리게 만들고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동맥경화와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한 성인병들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도 위험한 대사증후군이 발병되지 않도록 우리는 꾸준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감자 샐러드입니다. 감자를 먹는 방법 중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샐러드로 섭취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자를 삶아 먹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삶아 먹게 되면 마그네슘과 칼슘이 줄어들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감자보다 훨씬 적은 영양소를 먹게 되니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찌거나 구우면 마그네슘 칼륨 함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감자를 찌거나 구워 먹으면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자 샐러드가 아닌 그냥 감자를 쪄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자 샐러드가 몸에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설탕 때문인데요. 물론 감자는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 흡수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항성 전분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 관리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탄수화물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감자를 맛있게 먹기 위해 설탕을 뿌려 먹거나 많은 양의 설탕을 샐러드에 넣어 달달한 맛으로 만들어 먹으면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감자 샐러드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빵 위에 발라서 딸기잼이나 땅콩잼과 같은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잼류와 함께 섭취하신다는 게 더더욱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몇 번이고 강조해도 아쉽지 않은 혈당. 이 혈당 수치를 감자 샐러드나 감자 샐러드를 빵 위에 얹어서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고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 샐러드는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자와 설탕을 함께 드시게 되면 중성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을 부르게 되고, 이 지방간이 쌓이게 되면 내장 비만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지방간과 내장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 증가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자를 으깨서 초록색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설탕은 꼭 빼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자에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페놀, 비타민 C 등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마그네슘, 인, 칼륨 등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런 감자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튼튼한 다리와 건강한 위장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앞에서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종아리나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감자를 꼭 드셔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단백질 섭취 때문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감자는 단백질도 포함하고 있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자의 단백질은 체내에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고품질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 다음으로 흡수율이 좋고 콩보다 훌륭한 단백질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와 칼슘이 부족한데요. 이 부족한 성분을 우유가 채워주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 C를 감자가 채워주니 아주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감자의 껍질을 까지 마시고 껍질 통째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감자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식후의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전이 되기 어렵도록 혈액과 혈관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으니 꼭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이 왜 식초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왜 이 궁합이 잘 맞는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관리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찐 감자의 경우 혈당 지수가 93으로 꽤 높은 편인데, 이런 찐 감자를 먹기 전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정도를 타서 마시고 먹으면 식초가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이 크다고 하니 찐 감자를 드시기 전에 식초물 한 잔 마시고 감자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C는 함량이 높아질수록 몸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타민 C가 많아도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산성일 때 더욱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감자를 먹기 전에 식초물 한 컵 마셔주면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혈당도 잡아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감자를 드실 때 식초물 섭취 후에 감자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마지막은 바로 양파입니다. 감자와 양파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퀘르세틴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몸속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즉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
활용, 암 억제 및 예방,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등의 효과적이라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배란 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통해 복용하지 마시고 음식을 통해 섭취해 주시는 것이 흡수율의 관점에서 더욱 효율적이라고 하니 맛의 궁합도 좋고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감자와 양파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시면서 꼭 함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즐겨 먹는 음식인 감자, 자주 먹고 즐겨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3가지로는 감자튀김, 감자 수제비, 그리고 감자 샐러드가 있었고,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로는 우유, 식초, 양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감자에 대한 상식이 다시금 바로 잡혀졌길 바라봅니다. 음식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건강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올바르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데일리 건강을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